이재명 대표가 오래된 일이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 수습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오래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논란을 빚은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 일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런 논란의 발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발도 예. 만만치 않던데요? 강성 친문. 저거는 강성 친문이 아니라 네. 아주 꼴통, 네. 꼴통, 반골들, IS. 이 방송 꼭 나가야 돼. 친문을 빙자한 그냥 반골들. 이 방송 와갖고 좀 한번 댓글 폭파 좀 해봐라. 무슨 소리냐. 그냥 이 세상 모든 게 다 불만인 아주 꼴통 그룹들이 있어요. 이른바 이제 키보드 워리어, 골방전사. 이 사회 부적응자들. 무슨 이재명 불가로냐. 이재명 불가해갖고 그럼 정권 넘겨주자는 얘기냐. 삶은 소대가리 아니라 삶은 멸치대가리 같은 민주정부 4기 그룹 중에서 1등한 자를 세우려고 봤더니 그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네, 저런 발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에는 친문 지지자들을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그것도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자, 이 기자 한번 볼까요? 네, 정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봉헌반점에서 김 전 의원이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반발이 있다라고 묻자 이렇게 말한 뒤에 강성 친문들을 일컫는 단어를 말하는 이른바 대땡땡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만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사회 부적응자라는 위험한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인 이들이 있다. 하루에 10시간 동안 키보드를 하는 게 정상이냐. 뭐 니들이 친문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재명 불가론이야. 그러면 정권 넘겨주자는 얘기냐. 아이고 무슨 땡땡땡이야. 이렇게 너무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에는 센 언어여가지고 네. 멸치 대가리 같은 땡땡땡들아 이렇게 원색적인 발언으로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요. 제작진이 만류에 나서자 정 전 의원은 이건 방송에 나가야 된다며 편집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저렇게 저희가 땡땡땡으로 표시를 해놔도 아마 아시죠? 예, 그 세 글자로 된, 그러니까 강성 친문 진영 그분들 그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이 있었죠. 요즘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은 나도 강성 친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자격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걸까요? 그런데 잘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의 망망 논란에는 어떤 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점입니다. 그 대상은 동료 정치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이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빚마저도 중상이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봉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K머시기. 금태섭 의원을 K머시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금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K머시기 저 말이 더 모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양은경 기자. 그런데 이렇게 금태섭 의원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금 의원 혼자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런 어법을 이렇게 구사를 하다 보니까 네. 과거의 그런 그 문제의 발언들이 다 지금 소환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제 2013년에 보궐선거 당시에 네. 그때 이제 그 노원병 지역에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강연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정을 공개하지 않아서 완벽한
순간인간으로 그렇게 행세를 해서 노원병의 신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노원병의 신을 줄여서 노원 땡땡이라는 정말 비하적인 표현을 그렇게 구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도 민주당에서 같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본인의 사면을 반대했다고.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해서 실형을 받고 네. 사면 여부가 논의됐는데 사면 반대했다고 이용득 당시 최고위원을 향해서 듣보잡 그러면서 또 잡종 양 XX 이렇게 또 비하 발언을 해서 지금 앵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막말의 특징이 본인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말 그 융단 폭격을 한다.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저 대목인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일종의 말장난을 약간 거기다가 이렇게 버무립니다. 그러니까 노원 선거구 이름이 노원에 이제 가불병이 있다면 노원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이제 추켜 세우는 듯이 그곳에 내려오신 신적 존재다. 신. 그러니까 노원병과 신을 합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마치 칭송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방송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하를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밀적인 말장난 뭐 이렇게도 느껴지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자, 최 교수님, 네. 이건 뭐 습관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더라도 저런 방법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그렇다고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이 뭐 비정상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약간 언어 습관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저런 발언이 너무 많잖아요. 예. 저는 아무리 저런 걸 연구해도 저런 발언이 안 나오던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말이죠. 저런 발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해요. 저런 네. 게 가능한가? 한두 번은 뭐 우연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건 노원병하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그 가시다 신이다 이래서 이제 조합을 했다라는 건데 네. 들어보니까 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만 기가 막히네요. 저런 발언의 조가 가능한 그 조의 수준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저런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일반 국민 일반 뭐 국민이란 정치적 개념을 떠나서 말이죠. 일반 시민들, 일반인들에게 맞지 않아요. 저런 것들이. 네. 너무 좀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충격적이라고 할까? 네. 놀랄 만한 정도의 언어 구사 습관인 것 같은데 저런 게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게 국민들의 평균이어야 됩니다. 네. 돈도 전 그래서 다른 얘기인데 돈도 너무 많으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일반 국민의 소득과 비슷해야 될 것 같고 네. 도덕 수준도 그렇고 너무 탁월해도 안 되고 그런 거라고 좀 봐요. 일반 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국회라는 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네. 저 부분은 너무 일반 국민들의 언어 습관과 너무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일반적인 제가 지적을 해둡니다. 네.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무릇 그런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 거기에 뭐 재산도 그렇거니와 그리고 말하는 습관, 상식적인 생각, 그 보편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다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정봉주 전 의원은 너무나 크게 어긋나 있어서 정말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을 못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송 국장님, 네. 그런데 자 저런 말을 미리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습관화인데 무슨 습관화냐 하면은 정말 잘못된 정치 습관화돼 있다. 정치를 지금 그 정봉주 전 의원을 어떤 딱 연상이 되는 것이 네. 어떤 정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큰 뭐 마스터 플랜을 뭐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국회의원을 한번 했는데도 네. 지금 남는 것은 낙곰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낙곰수 하던 사람들이 정치를 조롱을 하고 자기 편 내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조롱을 하고 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민주당을 나간 상태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조롱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런 걸로 계속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는 뭐 정치권에 안 들어왔지만은 제도 정치권에 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왔어도 똑같은 행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치적 습관을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번에 그 목함질에 그거는 뭐 7년 전 오래된 일이라 했는데 조금 전에 자료화면 같은 것은 그걸 오래된 일들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조롱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정치적 습관으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그 연수원장일 거예요. 네. 당원 연수원장. 네. 그렇다면은 그 민주당 당원들에게
어떤 그 교육을 시키는 네, 교육을 시키는 교육연수원장. 그렇죠. 교육연수원장이죠. 교육을 네. 시키는 총책임자인데 그럼 저런 그 위치에 있으면서 과연 어떤 교육을 지금까지 시켜왔을까? 그런 문제를 하면은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연결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정치적 잘못된 습관이.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가 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제3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런 속보는 나오고 있네요. 네. 자, 특히 총선이 이제 20며칠 남은 상황인데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과거에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유권자를 겨냥해서도, 그러니까 국민 일반을 겨냥해서도 막말을 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재차 두사 차례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계속 고집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자, 이정민 기자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바로 유권자들을 벌레라고 칭한 건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1월 4일 JTBC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방송 중에서 이제 태블릿 PC로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창을 확인하면서 댓글을 봐야 된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맞나, 보수가 맞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놀라서 벌레가 뭡니까? 언어 좀 곱게 써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당사자 그 당시까지 또 국민의힘의 소속이었던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역시 방송에 좀 집중해달라 제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왜 이게 막말이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막말이 아니다 벌레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또 진행자가 사람들이 말을 험하게 쓰면 벌레냐 약간의 막말에 가깝다라고 제쳐 지적을 했지만 정 전 의원은 바퀴벌레가 딱 나오면 벌레가 나왔다고 하지라고 비슷한 취지로 계속 말을 하자 진행자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진행자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정 전 의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상상 이상인 것 같은 발언에 저 자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치적 반대당 또는 정치적 라이벌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국민 일반 유권자를 향해서 벌레? 자, 장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회에는 정치 복원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 복원은 기본적으로 말과 대화, 타협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봉주 의원은 그런 가치를 구현할 만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이 문제가 된 발언을 했던 해당 방송, 네. 이게 방송이라기보다는 한 매체, 그러니까 JTBC에서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근데 그 채널을 보면요, 실제로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걸 소개해 주는데 대단히 거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게 네. 생방송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또 공격에 대해서는 이걸 문제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지 차원을 넘어서서 벌레라는 말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인이 원래 또 평소에 말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된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바퀴벌레를 벌레라고 하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대목에서 정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가 점차 확산이 되자 민주당 지도부도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이해찬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설화,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권력은 언제나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처리로 심판받아왔습니다.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는 말 한마디가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경험으로 보면 말 한마디 가지고 선거 판세가 바뀌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후보에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이 거의 정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처마 밑에 숟가락에 불이 붙었다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당 대표, 그다음에 선대위원장, 수석 대변인 모두 나서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민주당 지도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은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선거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말이죠.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선거 막판의 변수들이 이제 결정적이거든요. 네. 망언이나 말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선거가 이제 승패가 갈린 경우를 우리 많이 봤어요. 굳이 네. 이제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야 공이 똑같이 해당되는 경험들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경고하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 지도부로서 네.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정봉주 의원 거나 오늘 내일 뭐 금명간 결정이 나겠죠. 네. 그대로 갈 건지 제3의 임무를 할 건지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어떠한 행태를 보여주느냐가 저런 말의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발언이면 언론적인 지적이고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데 네. 아무튼 이 시금석은 정봉주 의원 강북을에서 공천한 민주당이 공천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두고 네. 저런 말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성 국장님, 오늘 중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 내일 이번 주 좀 시간을 끌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조금으로 저는 뭐 신속하게 결론을 낼 걸로 봅니다. 아, 예. 특히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두 사람이 그 말 조심하라 이제 경계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내렸으면은 저 안규백 공관위원장에게 아마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에는 심판원에 가기 전에 안규백 공관위원장에게 정권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공관위 차원에서 이것을 뭐 그 공관위가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네. 그 절차가 있는데 신속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뭐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은 저는 이제 전체 틀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네. 지금 속보 나오는 걸 보면은 두 사람 다 배제하고 네. 박용진 의원도 배제하고 제3의 인물로 또 공천을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과정은 결국은 그 국민이 판단합니다. 뭐냐면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도 그렇고 네. 또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이런 논란들도 그렇고 뭐 서로 성격은 좀 다르지만은 네. 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국회의원 되는 건 두 가지 검증을 거치죠. 네. 하나는 당 내에 공천이라는 과정의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양쪽이 부실했다. 그런데 그 부실한 데 대해서 어떤 쪽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고 또 인정을 안 하는 쪽이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을 뭐 봉합을 하는 쪽이 있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국회에 그 후보를 내보내면은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합니다. 네. 국민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가장치 이 상황에서 1차 여가장치에서 제대로 걸러지 못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나중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는 뭐 분명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신속히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여당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후보를 공천하기 전에 그 후보를 검증하는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검증위원회도 있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 있고 이제 당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당 기구들이 최 교수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거 다 검색 안 해봅니까? 검색을 하긴 할 거예요. 특히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발언이기도 네. 하거든요. 일부는 말이죠. 네. 저는 이번 제 전반적인 공천 과정을 보니까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선거법에 명시하지 않고는 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254개 선거구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경우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이쪽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시스템 공천의 그 속에 많은 악마 디테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하위 10%에 있다 의원이 들면 감점이 30% 되고 네. 국민의힘도 그런 점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어떤 구체적인 점수로 나오는 부분들은 그건 뭐 어떻게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네. 어떤 뭐 동료들의 평가 뭐 이게 다면 평가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런 평가는 대단히 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네. 당 지도부의 의도가 개입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일부러 특정인을 공천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당 지도부의 그 입맛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변호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 공천은 맞긴 맞아요. 여야가 많이 공천 제도가 시스템화 하긴 했는데 막상 보면은 거기에 아주 그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천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 되게 괜찮아. 네. 근데 뭐 탈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탈락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당 지도부가 이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거기에 주관적인 정무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된 소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워낙 공천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번 선거 유난히 많았기 때문에 네. 공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당 지도부나 당 대표 입김이 전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걸 저 선거법에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에. 네. 당들이 너무 자의적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그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이른바 막말 이후에 가장 많이 거론된 분이 사실은 그 당의 얼굴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형수에게 했다는 그 욕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말을 입에 올리기는커녕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엄청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마 직접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막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막말의 당사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한계선 같은 것이 이제 무너졌다. 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만 붙잡고 그러느냐? 당 대표부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송 국장님.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이죠. 노인 폄하 발언을 했던 혁신위원장이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그 노인 폄하 발언하고 견졌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연경 혁신위원장이 그때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러났죠. 네. 발언으로 물러난 것은 어떤 뭐 인식의 문제, 네. 본인의 인식의 문제고 평소의 사고의 문제고 그리고 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어떤 인성의 문제가 거의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포함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간의 문제. 네. 만약 정봉주 의원이 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네. 뭐 국방위도 갈 수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정보위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그 정말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것을 보면은 저는 물론 둘 다 사안이 중요하죠. 사안이 중요하지만은 네. 김원경 그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과성으로 이제 지나간 이야기죠. 네. 일과성으로 지나간 이야기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만약에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네. 또 새로운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사면 복권을 받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BBK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다가 사면 복권을 문재인 정부 때 받았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사면 복권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저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고질적인 문제라서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지금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존경심, 평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군 장병들, 그다음에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환자 곁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까지 저는 포함시키고 싶습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막말이 오간다면은 그분들을 폄하하는 얘기가 오간다면은 그 국민들께서 여기에는 더 다른 막말과는 달리 2배, 3배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양은경 기자님.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그 모든 어떤 근본적인 어떤 생각들 그 하한선과 상한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말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또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무슨 뭐 행동이라든지 뭐 육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말로 드러난 건데 저 사람의 말이 저런 모양이라는 것은 저 사람의 평소 행동과 생각이 네. 그렇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각 당에서 어떤 물론 기준을 만들어서 이 뭐 기준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걸러낸다 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느 정도를 막말로 삼을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판단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면 용납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일반 국민의 귀를 조금 이 스탠다드로 해서 이를테면은 뭐 그런 이 판단을 하는데 일반 시민을 좀 참여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기준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이번 일 특히 경품 목발 이 4글자에 국민들께서 정말 방송을 보다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특히 유권자를 또 벌레에 비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건 정말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권이 이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시스템 공천 5글자 그럴듯한 말로 국민들께 이제 자기네들을 선전을 해 왔는데 네. 이 시스템 공천의 결과가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이라면 그 지금 여야가 공이 말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이란 게 굉장히 엄정한 것처럼 여야 공희에 언급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쉽게 검색만 해도 드러나는 이런 막말들에 대해서 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그랬던 셈이고요. 네. 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했던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어떤 유력 인사로 누군가가 언론에 등장하게 되면 유튜브부터 찾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걸러내는 게 기자로 또 그 한 명의 기자가 취재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매우 쉬운 취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각 당에서 내부 검증 단계도 상당히 좀 더 세게 하겠다. 더 혁신하고 더 유권자들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내세우겠다. 말로는 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도 당내 경선을 거치면은 상대 후보와의 또 경쟁력 싸움에서 다 드러나고 이 부분이 상쇄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본선을 앞두고 다시금 활자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걸를 수 있는 시스템이 그게 정말 시스템 공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혹시 속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추가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민주당에서 안규백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착수를 했다, 감찰에 착수를 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오전에 바로 방송에서 나왔던 가장 최신 소식입니다. 자, 이 기자 거기서 아까 그 감찰단장은 정작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전략공관위원장은 감찰에 착수를 했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어느 네. 쪽 얘기가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도 양쪽 다 그 취재를 해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서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연합뉴스에서도 이제 감찰 그 발언의 그 허위 해명 혹은 네. 이렇게 해명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감찰단장과 저희 기자가 그 통화를 했는데 방송 시작 전에 통화를 해서 이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는 모른다. 이거 그 착수한 거 아니야? 착수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모른다.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게 그 선조치 후 보고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참 착수했다고 들었다. 이 보도에 사실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끝까지 아는 바가 없다, 모른다 이렇게 감찰단장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 중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안규백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네. 윤리감찰단이 이제 착수를 했고, 이게 이제 정치인의 말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감찰단이 조사를 착수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 금명간에 어떤 조사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가장 최신 소식입니다. 네, 이 기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막말 논란이 터졌을 때 그것이 자꾸만 침소봉대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번 일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가 바늘이 아니고 처음부터 몽둥이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것을 이제 그 해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 1차 해명을 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린다든지, 또는 당사자들은 사과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과했다고 막 억지를 부린다든지 이러다가 일이 뭐 2배, 3배 커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희생당한 두 용사들께서는 우리는 전화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목함칠의 사건은 2015년에 터졌고 이 사람들이 막말을 한 것은 2017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계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누가 봐도 그렇게 들렸는데 결국은 그 두 사람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없다. 이 부분이 확실한 거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네. 직접 하재헌 상사랑 그 김정은 상사 쪽으로 연락을 해서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두 분 모두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사과를 받은 것도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가 어제 보도를 했고요.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이게 뭐 그 당시 이종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칭한 것이었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또 오늘 해명을 했지만 경향신문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 이 당시의 발언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2015년 8월에 그 목발지뢰 사건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던 하재헌 그리고 김정원 상사를 지칭한다고 당연히 저희는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고 그거는 끝난 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저희는 그 두 당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도 매우 복잡하고 지금 긴박하게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당 지도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두둔했던 바로 이 사람이 또 논란인데요. 윤미향 무소속 의원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기부금 횡령 의혹으로 탈당을 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 논란입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 연습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이국 주도하에서의 한국 괴뢰들과 추종 세력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 소동은 네,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처럼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주장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무소속이지만 그리고 임기가 이제 2달 남짓 있지만 엄연히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발동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윤리위원회가 뭐 지금 그 제명까지 의결된 사람들도 막 올라가 있어요. 김남국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라기보다 이것은 지금 윤미향 의원이 그 전에도 유명 파문이 일어났을 때 그때 친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관이 친북 매체의 뭐 기자를 보좌관으로 했다든가, 네. 뭐 그 전에 또 남편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됐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최근에는 또 조충현 행사에 또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최근에 본인도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국회의원 들어왔거든요. 네.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진보당 쪽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 상당히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시점에 윤미향 의원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특히 임기 말에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주당 전체에서도 좀 문제를 한번 삼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국회 윤리까지는 길이 멉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야기지만 이종명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이종명 의원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네. 목함 지뢰 사고가 일어난 것이 2000년입니다. 아, 예. 24년 전의 일이에요. 예. 24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거를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네. 누가 봐도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종명 의원 쪽에서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아직은 반응이 안 나왔는데 네. 그때 대화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예. 그러면 대화 내용에서 본인은 이종명 2000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가지고 사과를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여러 명의 그 민간인 피해자도 있고 하니까는 네. 여러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그때 발언할 때는 누구를 겨냥한 거냐? 네. 이제 이종명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겠죠. 2년 네. 전에 있었던 일을 겨냥을 한 거겠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경향신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된 보도가 나오면 또 여러분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